저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000년도에 준공이 돼서 거의 27년 차인 좀 구축 아파트인데요. 투베이 복도식 아파트예요. 아무래도 이런 투베이 복도식 아파트는 방 2개가 복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외부와 간섭이 있고 거실 쪽에만 큰 창이 있어서 개방은 좀 부족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저 위대한 디자인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디자인 최 대표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이 뭐 엄청나게 광활하진 않아도 굉장히 예쁘죠. 이게 주방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투베이의 보통 좁고 긴 형태의 이런 아파트에서는 많이 좌절을 하세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그런 광활한 아일랜드를 가질 수도 없고 좁은 데서 요리를 해야 되나? 그게 많이 힘드신데 아닙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삼각동선이잖아요. 냉장고를 꺼내시고 여기서 재료 손질을 하고 요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조리를 한다. 그럼 이제 테이블이 필요한데 원래는 이곳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은 사실상 상하부장이 이렇게 쭉 가서 끝내야 되는 구조였지만 테이블을 과감하게 확장 부위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다 주방으로 온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주방 공간과 테이블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넓진 않다 보니까 온전히 식사에만 집중하실 공간이 필요하다면은 이 공간을 식탁 대신에 이런 아일랜드 조리 공간을 내주셔도 정말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덕분에 이런 예쁜 컴팩트한 주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납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2인 가구가 거주하시기에는 절대 수납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선은 이쪽에는 LG SKS 냉장고가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 키 큰 장이 한 통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키 큰 장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안쪽 공간에 이런 내부 수납, 리프트업 도어를 통해서 이런 오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밥솥장이, 인출식 밥솥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가전류들은 다 이쪽으로 배치를 해드렸고요. 오게티가 있는 것 같아요. 위쪽을 왜 막았을까요? 이따가 거실 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으로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정 슬라브와 이 천정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시스템 에어컨의 배관이 지나가기에는 어려운 구조였어요. 다른 업체에서는 이게 여기서는 시스템 에어컨이 불가하다 혹은 가운데로 질러 가야 돼서 좀 천정을 전체적으로 다 내려야 된다 아니면 이상한 곳에 박스가 생겨야 된다 했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야 되니까 이 집의 양 옆으로 배관을 다 돌렸습니다. 살짝의 이런 단은 내려왔지만 그곳에 이런 조명 박스를 넣고 이 상부장으로 가리면서 여기 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상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높은 집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마감재를 넣고 디자인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설비부터 어떻게 제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이전 프로젝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 전기 공사라던가 배관 설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가구를 세우고 가리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마감이 선 하나라도 좀 없애는 마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방의 전체적인 톤은 우드톤으로 맞췄어요. 따뜻한 베이지 톤과 잘 묻어나는 따뜻한 우드톤이 맞춰져 있고 우드와 베이지, 스테인리스 조화로 좀 차분하지만 좀 고급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세라믹 또한 그 베이지와 우드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톤으로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 요소로 좀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구 벽체 상판을 말아 올릴 때 기존에 있는 벽체 마감에다가 그냥 얹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 아일랜드의 위치를 딱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이런 도배 마감과 이런 세라믹 마감에 간섭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런 디테일까지도 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색채도 많이 들어갔던 프로젝트지만 되게 담백하지만 깔끔한 지금 집이 연출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쉽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 각각 다른 마감재의 이런 감도와 채도를 다 맞춰야 되고 미니멀하고 어디 하는 거 튀는 거 없이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드 앤 화이트, 스테인리스지만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마감재끼리의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마감재 조화와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요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투베이 구조답게 현관은 원래도 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 알차게 컴팩트하게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쪽엔 좌측에는 기존에는 이런 분전반이 있었는데 이런 분전반은
필름 마감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그냥 일반 벽체처럼 보게끔 설정을 해드렸고요. 제 우측 공간에는 신발장이 두 통이 있어요. 2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런 두 통만으로도 충분히 신발 수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울 같은 경우도 이런 벽체 쪽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신발장에 이런 도어에 거울 부착함으로써 좀 기능적인 면과 디자인 동시에 좀 잡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거울 도어다 보니까 그냥 터치식으로 하면은 이 거울에 손자국이 굉장히 많이 묻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손잡이를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은 굳이 거울 터치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발장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이걸 열고 나가면 바로 이렇게 복도가 보여요. 그래서 이 복도 공간과 현관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중문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복도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문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 뒤쪽에 보이는 이 중문은 이런 불투명한 사틴유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밖에서 현관문이 열렸을 때 안쪽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보통 슬라이딩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위에 인방이 없는 큰 여닫이로 중문을 설정을 해뒀어요. 열어놨을 때도 충분히 개방감이 있고 닫았을 때도 이런 무게감이 있는 중문이 있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중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구조 자체는 형식은 뭐 다른 진행했던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세면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변기 그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샤워 공간의 특별한 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거주하시는 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속으로 착좌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착좌 자리를 통해서 샤워하실 때 혹시나 모르는 이런 낙상 사고라던가 아니면은 발을 닦으실 때도 앉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착좌 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앉아서 씻는 걸 선호하시거나 좀 나는 샤워할 때 좀 휴식을 원한다 싶으시면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앞쪽에는 이렇게 소파와 TV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에서 많은 휴식을 취하시기 때문에 홈바는 테이블에 이제 옆쪽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런 기둥,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확장부가 되겠죠. 확장부 사이에 그런 죽는 공간을 알차게 이런 홈바장으로 꾸몄습니다. 한 가지 좀 디테일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공간, 이 벽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이쪽까지 쭉 그냥 뚫려져 있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커튼을 나중에 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을 끝까지 짜게 되면은 커튼이 여기서 끝나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날창날창 좀 이상해지죠. 그리고 수납까지도 간섭이 되어 있고요. 차라리 이 부분은 단열을 더 많이 채워 넣어서 단열 성능도 높이고 그다음에 커튼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창호도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철제 난간은 뗐습니다. 이런 유리 난간으로 좀 개방성을 좀 확보를 해드려서 식사를 하시거나 커피를 드실 때 이런 시야적으로 걸리는 거 없이 좀 더 개방감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디테일 자랑을 하자면은 또 이런 창호 옆쪽에도 마이너스로 이런 재료 분리를 함으로써 그냥 튀어나와서 실리콘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마감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층고 확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까 배관을 이제 양쪽을 돌림으로써 기존에 있던 층고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구축의 그런 층고에 대한 한계도 극복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이는 충분히 확보를 했고 이 간접 조명을 통해서 저녁에 요것만 켜셔도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게끔 조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능적으로든 디자인적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천정 계획이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침실 공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큰 매트리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매트리스 하부에는 수납도 하실 수 있도록 안에 저희가 손잡이까지 마련해드려서 이제 안쪽에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좀 아늑한 헤드보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무드에 맞게끔 저희가 예쁘게 마련해드렸어요. 이런 헤드보드를 하실 때, 인테리어를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기존에 있던 브랜드의 헤드보드를 갖고 올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한테 헤드보드 의뢰를 할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조금 더 전체적인 톤이랑 무드에 맞춰서 딱 맞는 침실을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제작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 간접 조명이라던가 독서등 같은 것도 원하시는 대로 배치가 가능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나오는 에어컨 배관과 좌측에서 나오는 에어컨 배관, 이쪽도 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런 안방 위쪽에도 천정을 쏘는 간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유 없이 나오는 간접이 아니고 다 기능에 의한 간접이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침대 존 옆쪽으로는 이런 파티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문이랑 비슷하고 이 안방의 감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쁜 파티션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유는 안방 화장실과 파우더룸에 사용을 하실 때 침대와의 시각적인 간섭을 좀 가리기 위해서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 공간에서 한 분이 화장실을 사용하시거나 화장하실 때 한 분은 또 주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소음이라던가 빛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가벽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공간도 거주자분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쁜 파우더룸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로 가보시죠. 안방 화장실은 원래 이쪽에 벽체가 서 있어서 굉장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도 공간으로 좀 화장실을 넓힘으로써 이곳에 이런 큰 세면대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 공간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세면 플러스 파우더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라믹도 알차게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화장대와 이런 세면대까지도 주방과 동일한 상판으로 조성해드렸고요. 그래서 집 전체적으로 톤 앤 매너가 다 일치하고 쭉 이어지는 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좀 포인트 공간으로서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지만 여기 담백하게 꾸미는 것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잘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굳이 투베이 한 개를 굳이 드러낸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이 공간을 풀어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각자 그 인테리어 하셔야 되는 환경이 다른데 우리 집은 아일랜드가 안 될 거야 라고 무조건 낙담하시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나와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멋진 아일랜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주방 안에 무조건 테이블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이 아일랜드는 포기하시고 주방 기능적인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구조보다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여러 현장을 보여드리는데요. 뭐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아파트부터 그다음에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화려한 현장, 크진 않지만 좀 컴팩트하게 맞춰지고 굉장히 변신한 이런 구축까지 이렇게 현장들을 최근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희는 다양한 환경에 좀 다채로운 현장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